왜 퓨리오사라고 이재명 후보가 방문했을 때 저희 테크 업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뭘 알고 거길 갔지? 이겁니다. 방문해서 뭐 한 얘기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근데 퓨리오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대표님 지금 어디 가 계신지 아세요? 미국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재가 다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픈 AI는 어제 황정화 의원이 민주당의 황정화 의원이 토론하다가 이 얘기를 하던데 오픈 AI가 서울 오피스 런칭한다? 이거 업계 빠꼬미들 선수들은 이 얘기 들으면은 뻔합니다. 오픈 AI 오피스만 런칭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무실 하나 여는 겁니다. 영업사업입니다. 예, 영업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전라도에 지으면. 전라도 포퓰리즘을 위해서 전라도에 지으면요. 그게 거북섬 되는 겁니다. 거북섬이 제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비어있는 그거 맞죠? 예. 비어있는 상가 되는 겁니다. 퓨리오사 가셨으면 인재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치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건데 갔다가 그냥 인사하고 나오고 완전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 가 계신데 하나만 여쭤보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이과생들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어디를 갈까요? 미국 공대 가고요. 그 다음 잘하는 애들이 의대 갑니다. 그 다음 잘하는 애들이 그러면은 3등급 애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오사가 거기 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정책 토론회에서 세 후보 중에 한 후보가 보낸 인사말입니다. 이거 대독을 하셨는데 심지어 대독하시는 분도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에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저희 이준석 후보 느낌인가요? 김문수 후보님 느낌인가요? 이재명 후보님 느낌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김문수 후보 같은데. 김문수 후보님이요? 네. 아, 너무 그쵸.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불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 제가 요거를 여기서 딱 잘라서 아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요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건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분 다 뭘 잘못하셨냐면은 연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가 공약이 될 수가 있나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고해상도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느냐? 연구자 처우 개선을 하겠다. 밑빠진 독이. 근데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우 개선을 하겠다가 공약이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든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이 아니고 연구자의 일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공항 내부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공항에 이렇게 갔다가 나경원 의원님이 겁나 빨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러. 그러니까 달라요. 국회의원분들은. 패스트트랙으로 갑니다. 기빈. 예. 근데 그거를 우리 후보가 뭐라고 해요? 공항 내부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경영자들이나 받던 패스트트랙 출입국 서비스 저는 과학기술이 더 빠르게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축사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걸 보면은 뭘 해야 된다, 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돼 있는데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에서 이공계 학생 박사후 연구원 처우 개선, 이공계 인재 양성. how?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질문했는데 how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스타트업 역플립 촉진 제도를 하겠다. 아니면은 미국이랑 제도를 똑같이 맞추겠다.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인데요. 엔비디아 30%를 하면 세금을 안 걷어도 되지 않냐. 이거는 정말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아예 이런 거에 넘어갈 정도의 민도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학습을 언제 멈추셨는지 정말 공포감이 드는 순간이었거든요. 예. 이견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전 국민 25만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것 같고요. 정신을 차려주신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호텔 예약 취소를 강조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재명 여기 캠프에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호텔 사장님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리스크는요, 사회주의적인 정책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리스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너무 불쌍하게도 리더들의 가족 리스크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다. 매번 떠올려 보십시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가정 리스크 이건 챙겨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가정 리스크 굉장히 크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적인 정책 리스크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카멜레온이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플리핑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가 최대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문재인입니다. 자,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할수록 누가 고통받냐면 국민이 고통받게 되거든요. 자, 이거 몇 번을 바꾼 거죠? 26번 바꿨나요? 24번? 2번 빼먹은 것 같은데 이 기자분이.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이 부분인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동덕여대 학생회거든요. 그 미디어에서 되게 잘 프레임을 잘 짜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저희 후보님이 동덕여대 학생들을 다 페미니스트로 몰거나 그런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 후보님의 방향성은 뭐냐면, 이준석 후보는 그의 지적 능력으로 봤을 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같은 분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해드립니다. 갈라치기라는 거를 할 수 없는 지적 수준으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갈라치기라는 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갈라치기 수준의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한 예를 들어봐라 라는 질문을 자꾸 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 톤이 마음에 안 들어서 3차 토론에서도 그 질문이 나오면 갈라치기 질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제가 갈라치기 제가 한 예를 들어보라고 여쭤봤는데 사례를 아무도 못 찾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역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는 아니었고요. 제가 문장 써드린 게 있는데, 갈라치기를 한 사례를 왜 못 찾는지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동덕여대는 누구를 위하고 있냐면요, 분명히 우리 후보가 얘기한 건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학교를 때려부셨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를 때려부신 게 잘못된 겁니다. 왜?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졸업사진 찍을 곳이 없는 거예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학교를 때려부셔가지고 졸업사진을 못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벌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이분은 알겠습니다. 뭐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준석 후보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분들입니다. 아니, 이거는 알겠는데 이분은 출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게 어떻게 갈라치기인가요? 사회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 관련해서는요, 정확히 말씀을 했었던 게, 미디어들이 전국 노인 이동권 상향 평준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사에 안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하철이 있는 도시의 노인분들만 세금이 편중돼서 나가는 제도예요, 사실은. 지역 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이 아예 없습니다. 그분들과 이분들은 지금 세금이, 그분들한테는 이동권 관련해서 세금이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전체 이동권 평준화를 위해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아니고요. 실제로 바우처를 세금이 약간 더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하철을 타시건 마을버스를 타시건 택시를 타시건 그거를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줘서 전국 노인 이동권 상향 평준화,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랑 지금 다 결이 비슷하죠. 그 관점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었던 이유들이, 이런 고민들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들은 부처 간에 사일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 화재보험협회와 그다음에 무역보험협회 대표님들을 뵀었을 때 장관님 몇 분이랑 일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대표님들을 뵀는데 장관님 4분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자, 카이스트는 과기부 소속입니다. 포항공대는요 교육부 소속입니다. 중국이랑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면접 때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직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팀장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팀에서 뭐가 실수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팀장이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팀원이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7월에 Reciprocal Tariff Discussion 그게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트럼프가 니네 대통령 뽑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뽑으니까 7월로 협상 시간을 바꿔줬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3명 중에 1명이 거기 가요. 갔다가 망하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할 것 같냐 이겁니다. 협상이 망하면 각 후보별로 어떤 변명을 할 것 같으세요? 혹은 협상을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어떤 식으로 누가 어프로치를 잘 할 것 같으신가요? 와튼 나온 트럼프랑 거기 참모 엄청 똑똑한데 어떤 팀이 가야, 제가 정책 토론회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은 아닙니다. 예전 국힘은 가능해요. 거기는 탤런트들이 많았죠.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리더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존 F 케네디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약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생각을 하지, 국민들한테 네가 너부터 바뀌어라 이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리더가. 근데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구글이 AI 분야에서 살짝 뒤쳐졌던 때가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퇴사하기 직전인데요. 순다 피차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구글 직원들이 순다 피차이와 에릭 슈미트 구글 CEO한테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메일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딱 잡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뒤처진 거는 내가 오늘의 문제를 풀고 있었다. 미래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문제를 푸느라 AI가 우리가 약간 늦어졌을 수도 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오늘에 산 이유는 너희들이 오늘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직원들아. 너희들이 내일의 문제를 푸는 쪽으로 해줘야 내가 내일 모레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질책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구글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구글 직원들의 인텔리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럴 때 치고 나오고 빡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왜 또 우리 핑계를 대?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최고의 명문 연설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죠?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를 좋아하면은 이 정권의 로우 퍼포머들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 쫙 포진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2025부터 2030년까지 내란 극복이 아니에요. 내란은 헌재에서 종결을 시켜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관세 디스커션 어떻게 할 거고 AI 어떻게 할 거고 이거 제대로 지금 못 잡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에 필요한 거는 진짜 비싼 GPU 칩을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싼 말도 안 되는 CPU 같은 거 거기 대통령 자리에 꽂으면 국민 수준이 확 낮아지는 거고 우리나라가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완전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전성기. 이 전성기가 이제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엄청 욕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를 제2, 제3을 만들려면 여기에 CPU나 아주 오래된 반도체 칩 꽂으면 안 되고 최고 사양 GPU를 꽂아야 됩니다. 뭐를 하든 싸가지가 없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아 그래도 나라의 리더인데 싸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 임금님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싸가지 있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싸가지가. 그게 사실 그래서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번에 굉장히 제가 많은 걸 느꼈고요. 인터뷰라는 거를로 제가 오늘 좀 말씀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인터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는 대통령 후보를 인터뷰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관점을 바꿔볼게요. 2025년의 유권자들이라고 우리가 싸잡아질 겁니다. 2025년에 다 표 한 장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6월 3일 날 표 하나씩 갖고 계실 거고요. 자, 2035년에요. 누가 2025년 유권자들을 지금 엄청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냐면 우리는 그들한테 면접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냐면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2035년, 45년 때 2025년 유권자들이 미개했다. 그때까지도 임금 뽑듯이 사람을 뽑거나 그때까지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람을 뽑았거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전성기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끝났구나. 정확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평가를 받을 거냐.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이 윈도우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테크 전문가들이 2025부터 2030년이 윈도우예요. 너무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큰일 했습니다. 예, 이때 리더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희한하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다시 비슷한 후진 칩을 꽂을 거냐 이겁니다. 얘네들이 보고 있는데 이 후손들이 두 가지 평가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2025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생각이 완전히 진화되어 있었구나라는 좋은 평가.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계속 선진국에서 살고 있구나. 아니면은 2025년에 유권자들이 그때까지도 비슷비슷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꿔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쉽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려가는 건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그때 유권자들 정말 개실망.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면접 봐야 되는데요. 2025의 유권자들이 면접 봐야 되는 분이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한테 그냥 물어보자는 거죠. 이순신 장군하고 한글이라는 600년 뒤에 다시 유명해지는 플랫폼을 만든 세종대왕님께 이 두 명이 저기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한테 출정 선언을 청계광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분은 과학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거든요. 거북선 말고 거북선, 한글이라는 플랫폼 디자인도 뛰어난데 한글 그 용별청가인가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국민들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거 되게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자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후보님이 악성 종양 제거할 때 손에 피를 묻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 윤석열 후보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 후보를 욕했습니다. 왜 가출하고 그래? 왜 이래? 지금 대의를 위해서 이런 얘기로 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그때 말이 되네. 두 번째,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데이터 드리븐 된 건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상처 입은 거는 다 가족 리스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만 빼고요. 박근혜 대통령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지인 리스크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걸 검증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또 2, 3년 뒤에 잘못하면 분명히 2, 3년 뒤에 또 그 얘기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맞았네. 저 싸가지 없는 애가 또 맞았었네. 근데 지금 이 손에 피 묻히면서 종양 제거하고 있는데 손에 피를 묻히고 그래.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톱니바퀴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뽑아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포퓰리즘에 지금 할 수 있는 럭셔리가 없다. 한 3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건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해도 포퓰리즘 하는 리더 와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후진국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그 식견이 높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을 좀 봐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명함을 띄웠는데요. 갖고 계시죠 거기. 그 명함으로 궁금하신 거 평소에 AI 기술이나 아니면 정책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그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Q&A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